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도코나미 해변에 서면 이런 두 개의 구조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바다 아래에서 석탄을 캐던 조세이 해저 탄광이 있었던 곳입니다. 1942년 바로 이 조세이 탄광에서 끔찍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갱도가 무너지면서 바닷물이 순식간에 밀려들었고 안에서 일하고 있던 조선인 136명을 포함해 183명이 그대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산시 안전 제일로 잘 부탁드립니다. 힘내서 이산시상. 우리와 신하이대가 모두 하지 않도록. 동굴 탐험가 이사지 씨가 유골에 닿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막막한 바닷속이지만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一番強く思ったのはその遺骨がそこにあるってもう間違いなくあるじゃないですか。ここには絶対にあるので、じゃあそのあるって言ってるの分かってるのに、じゃあその遺骨を回収する目処も立たないし進んでいない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すごく悲しいことだなと。 이사지 씨의 도전은 시민단체의 오랜 노력 덕분이기도 합니다. 아, よかったよかった無事帰ってくれて.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 대표 이노우에 씨. 危ないようなところはなかった。いや何か所かありました。あった。ああ。 1991년 회원 27명으로 결성된 시민단체. 그녀는 30여 년 이 일에 헌신해 왔습니다. 本当に長い間お待たせしました。ふるさとに、お返ししますよって。そうですね。 조선인 136명을 포함해 183명이 아직 그곳에 있습니다. 새기는 모임의 초청으로 1992년부터 이곳을 찾아왔던 1세대 유족들은 이미 대부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한테 많이 들었죠. 할머니가 막걸리 해난 자시면은 동쪽 하늘을 쳐다보고 이름을 부르시고 그러셨죠. 할머니가 참 한많은 삶을 사셨죠. 동생하고 아들이 같이 여기 정동이 됐는데 그게 일하는 조가 틀렸던 거죠. 그게 동생은 그때는 일하는 조가 휴식조여서 살아 돌아오셔가지고 천수를 누리셨고 아들은 이제 그렇게 사셨죠. 외할아버지가 희생자인 송영순 씨.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음을 이어받아 할아버지의 유골이라도 수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이고 못 잊어서 못내 그냥 평생을 아버지하고 사셨어. 할아버지가 신자 용자 업자인데 그래서 돌아가시고 바로는 먹고 살 길이 없게 외할머니가 막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셨대요. 아, 또 막장에 들어가셨다고요? 여자들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 엄마 얘기가 할머니가 들어가셔서 해방되기 전까지 이제 들어가셔서 일을 하시고. 일본 우베시 조세이 탄광이 있던 곳입니다. 전쟁 중 석탄 부족에 시달리던 일제는 1939년부터 경상도 지역 등에서 총 1258명의 조선인을 강제 동원했습니다. 우베시 역사를 기록한 책에는 얕고 위험한 해저 탄광에 대한 일본인 광부의 두려움으로 인해 조선반도 출신을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조세이 탄광 전경을 촬영한 사진에는 한복을 입고 있는 여성도 있습니다. 조세이 탄광 조선인들에 관한 기록. 同時員82名、入所式前、逃げ去り13名。1939年の第1回目に、日本の警察の特別高等警察って特攻っていうふうに呼ばれてた恐ろしい治安のね弾圧する 일본 특별고등경찰 문서엔
조선인 도망자를 체포해 구타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だから募集ですから自由意志で来たはずですよね。募集って日本が言い訳にするじゃないですか。募集だと強制連行じゃないと。そうじゃないですよ。自由意志で来た人が逃亡しますか。それそうですよね。ね、もうそれは強制連行だったっていう証拠ですよ。 부산에서 배에 오른 조선인들은 우베시 조세이 탄광 앞바다에 내려졌습니다. 합숙소는 약 3m 높이의 담장으로 둘러쳐져 있었고 철저한 감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1942년 2월 3일) 새벽 조선인 노동자 136명이 탄광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여를 걷고 걸어야 도착할 수 있었다는 막장. 바다 방향으로 마구잡이로 파내려간 탄광엔 수시로 바닷물이 새어들었다고 합니다. 바닷속으로 내려가서 석탄을 갖다 캐는데 그 혼선에서는 항상 물이 발목까지 물이 채가 있고 석탄을 캐는데 석탄 배 소리가 콩콩콩콩 들려요. 서 있기도 힘든 낮고 좁은 막장. 누워서도 이렇게 목대기를 가지고 캐고 앉아서도 캐고 끌려간 사람은 제일 막장에 위험한 곳에 가서 이제 이렇게 캐고. 그날 오전 9시 30분경 조선인들이 일하고 있던 탄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닷물이 삽시간에 탄광 전체를 덮쳤을 겁니다. 아버지가 그때 탄광에 있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전석호 씨.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당장 사람들은 사고 났다고 말하죠. 학생들 집에 가라 가는 게라. 그래 나가보니까 사고 나가고요. 한 10시 됐어. 그러고 나서는 뭐. 탄광까지 한달음에 달려갔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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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차가 있는데 하나. 쟁구 입구에 물이 이빨 차가 있는데 바닷물이. 사고 직후 조세이 탄광 측은 수색 작업 대신 탄광 입구, 즉 갱구를 두꺼운 나무 판자로 막아버렸습니다. 그 후엔 콘크리트와 흙으로 갱구 주변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공원에 놀러 가는 그 기억 많이 나죠. 손잡고 아버지 손잡고 이제 공원에 놀러 가는 그. 유골이라도 수습할 수 있을까? 아흔이 넘어서도 그곳을 찾았던 아들. 지난 83년간 바다에서 마주한 건 2개의 피아뿐이었습니다. 이 비극을 세상에 드러낸 건 전석호 씨의 초등학교 친구. 역사 교사가 된 야마구치 씨는 책을 쓰고 시민단체도 만들었습니다. 그의 유언은 유골을 수습하자는 것. It would cost money. It would take time. 그리고 드디어 지난해 탐사 장비를 동원해 땅속 갱구를 발견해냈습니다. 갱구를 막고 서 있던 나무를 부수고 82년 만에 굳게 닫혔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これは湧き水じゃないですよ。これはもう海からの水ですね。溜まってた。わあ、うわあ、すごい。いや涙出るね。いやいや。
いやー、82年間。今日も年間と思ってすごい心配でしたけど、見つかってるし、ありがとう、みんなのおかげ、本当。おーい、おーい、聞こえとる迎えに来たぞって言って。聞こえるか？河口が開いたぞー、開いたぞー。 이 길로 탈출하지 못한 채 수장된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의 유골 수습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報道陣の方もこれは取り上げるべきだと、これは言うべきだという形で地元の報道陣、それから全国の報道陣が協力をして、この問題を映像として全国に配信していただいたというのは大きなことだと思いますね。だから口口を開けただけではなくて、日本のなんていうんですね、良心というかそういうものがもう一回開いていったというか開いていったというか。 多くのメディア一生懸命やってると思いますよ。実際に韓国に足を運んだり、あるいは遺族から一人話を聞いたり、あるいはメディア自身が調整炭鉱のこの事業を通して調整炭鉱とは何だったのか、私たちは強制連行、強制労働とは何であったのかといったことを知ろうとしている、その機会ができたんではないかなと私は思っています。 일본 언론 초미의 관심사가 된 조세이 탄광 유골 수습. 붕괴 추정 지점은 탄광 입구에서 1010m 떨어진 곳. 탄광에는 갱구 이외엔 출구가 없습니다. 대다수 유골은 지금도 탄광 안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閉鎖された空間でございますので、何か起きた場合でも浮かび上がることができない、またかなり深いところなので水の透明度は全然良くないと、今後安全性においては相当の懸念があるという状況であるというふうに承知をいたしております。総理、ぜひ力を貸し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まずは厚労大臣、福岡厚労大臣を現地に派遣するよう指示していただけませんか。 お願いします。石破内閣総理大臣。これ福岡大臣も剣道の達人ではございますが、潜水の達人であるという話はあまり過分にして聞いたことがございません。 사고가 난 탄광은 노련한 동굴 탐험 전문가들도 기피하는 곳입니다. 누구보다 위험성을 잘 아는 이사지 씨. ここってやっぱり危険なわけですよ。で、じゃあやっぱり大きな会社とか、じゃあ例えば国がってなると、やっぱりリスクを排除してからじゃないとやれないわけですよね。じゃあリスクを排除するってなると、そこにお金がかかるわけですよね、どうしても。で、それは遺骨が出てきてからじゃないと多分できない。どっちが先かっていう話になりますよね。ご遺骨が収容できるのが先なのか、安全確保が先なのかで、ご遺骨収容しないともう安全確保が完全にはできないっていうことであれば、もう一定の安全を確保した上で、その状態だけでやれるのは誰だってなった時に、じゃあやっぱりなかなかいない。 지난 4월 1일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총집결한 가운데 조세이 탄광 탐사에 나설 한국의 부부 잠수사가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아이토에서 동물 담파를 진행했었는데 조세이 탄광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혹시라도 참여해볼 생각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이제 저희가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이런 일이 있더라는 사실을 알게 됐었고, 이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남아 계시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 동원 피해자 유골 수습을 위한 역사상 최초의 한일 공동 수중 탐사입니다. 残念ながらですね、日本政府よりは、何もですね、国会の場では、哀悼の意を表すると言いながらですね、まだ一度も現場にも来てない、お花すら、届けない、
そういう、私たちは冷たい日本政府とですね、対峙をしているような状況ではありますけども。 수중 탐사 준비를 마친 김수은 씨. 너가 먼저 들어간다고요? 아, 본인이 먼저가? 내가 먼저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스테이션마다 기다려. 시간何分で向かいますか？計画は。キムスンさん、先入ってきました。頑張ってください、キムスンさん。はい、1時間後。 김경수 씨와 이사지 씨도 차례로 탄광 속으로 전진해 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갱구 곁을 지키는 사람들. 초조한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무렵 물속에서 신호가 왔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철수에 되돌아나온 잠수사들. 상황이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갱도 안에 물이 탁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So I saw the possibility of the right side, but after we connect the reel, percolation, so I cannot see anymore because of the free divers in the tunnel, so out of the waves couldn't see anything. 김경수 씨도 아쉬움이 커 보였습니다. 앞이 보이지는 않지만 손으로 더듬어서 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 갱도를 맞춰주는 약간 지지목 같은 것들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서 조금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시 돌아서 나왔습니다. 그래도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예상되는 통로를 조금 발견한 것 같아서 조금 희망적이긴 합니다. 근데 일단 문제가 지금 시야가 너무 안 나와서 지금 뭐 2.5m밖에 안 되는데 뭐 2.5m 벽은커녕 지금 거의 우리 팔도 겨우 보일 정도다 보니까. 갱구에서 약 250m 지점이 붕괴돼 있어 더 이상 전진이 힘든 데다가 물속 시야는 예상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 지점 바닥에서 저희가 지금 무슨 도자기 파편 같은 거를 2개를 발견을 했거든요. 갱도 안에서 수집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なんでしょうね。人工物。電気かな。電気のものですかね。 유골 수습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자꾸만 마주치는 사람의 흔적입니다. やっぱりそこで人が働いていた痕跡っていうのはすごく残っているんですよね。で、じゃあそこに例えば昔電気を通していたような配線であったり、炭を入れるカゴみたいなものとかやっぱりいっぱいあって、じゃあここに人が働いていて、じゃあその奥にはねご遺骨が眠っている。 そう人がいた場所なんだなというのは潜っていると思いますね. 한일 잠수사들은 다음을 기약한 채 탄광을 떠났습니다. 이대로 유골까지 닿지 못하고 마는 것일까? 이노우에 대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83명의 희생은 개인의 비극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日本が本当に犯してきたですね。 罪を償っていないっていうそのことが恥ずかしい日本人としてですね、収容して返還していく過程っていうのはそういうものを変化させていくあるいは日本がやってきた歴史的な事実を日本国民にきちんとですね訴えていけるそういうものとしてのすごい希望のある183人のご遺骨だというふうに私が思っているからや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ね。はい。 유골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언론이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권을 건드릴 수 있는 트리거 같은 거잖아. 마중물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건드려서 아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는지 아니? 이런 식으로 시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약간의 그 진전을 이루면서 실질적인 어떤 해법을 이뤄낸다고 한다면은 하나의 신뢰, 일본과 한국의 시민들, 국민들, 정부 간의 신뢰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입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국민, 우리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이에 좀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지 씨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暑いですね。これは。 그는 탄광 환기구인 피아로 입수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철근, 목재 등이 엉켜 있어 붕괴 사고 위험이 있는 피아. 그런데 한 지역 건설업체의 도움으로 피아 안의 일부 구조물을 끄집어냈고 최소한의 안전은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가 다시 나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본의 세계의 시민단체 사업인데 만약에 그런 안전사고로 나면은 그 뭐 큰 문제죠.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걸 발굴보다는 안전이 우선이죠. 근데 거기 항상 걱정스러워. 우리도 거기 걱정스러운 거라. 아베 말고 일본 사람 다 좋다 했잖아 우리. 일본 사람들 대단해. 여기 세계는 이노우에 해당하고 참 대단하다. 피아는 탄광의 환기구나 배기구로 쓰였습니다. 분명 탄광 중심 갱도와 연결된 통로가 있을 겁니다. 이사지 씨는 그 길을 찾아낼 수 있을까? 피아의 바닥까지는 수심 약 33m. 그런데 바닥 즈음에 다다랐을 무렵 급격히 시야가 좋아졌습니다. 맑은 바닷물에 해수층에 접어든 겁니다.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사용했을 장비들과 탄광의 각종 구조물들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갱도로 이어지는 통로만 찾아낸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그런데 수심 약 42m 지점. 통로로 추정되는 두 곳을 발견했습니다. 과연 잠수부가 통과할 수 있는 길일까? 산소통을 밀어넣어 가능성을 가늠해보는 이사지 씨. 세 시간 가까운 탐사 끝에 그는 마침내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진짜寒かったでしょうね。これは。でなんかちょっとさらに一層下みたいなところもあって、そこは44とか。これは結構他の準備がいるな、この深さやったら。 광복 80년 136명의 조선인들은 돌아올 수 있을까요?